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하루씨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피터 틸 특집입니다. 피터 틸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는 능력 있는 스마트한 사업가인지 모르겠는데 훌륭한 정책가나 정치가는 아닌데 나름대로 뭐 누가 욕을 하건 지지하건 그걸 떠나서 나름대로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피터 틸입니다. 약간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트럼프는 적어도 일론 머스크랑은 싸워도 피터 틸이랑은 못 싸워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피터 틸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트럼프의 대부가 피터 틸이고 피터 틸의 꼭두가시가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피터 틸의 세계관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전에는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생각했던 트럼프 1.0에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내가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변화를 이끌어준 대부가 스승님이 선생님이 피터 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이나 블록체인 정책이 다 피터 틸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피터 틸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다음에 트럼프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금 또 대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것이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암호화폐 불장을 몰고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리고 또 그 암호화폐 불장에서 가장 최절정이 될 그 시기, 암호화폐 가격이 가장 치솟을 수 있는 그 시기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보고 나서 본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팅을 하지 않는 무료 코인 시초방이 있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초기화되거든요. 말하자면 그때부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시초라고, 여기에 맞춰서 하는 투자를 이제 시초 투자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에 개설해서 2개월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 시초가를 저희들이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개설 이후에 지금까지 수익 성공률은 약 한 83% 정도 되니까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 한 10%에 드는 그런 성공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투자 금액은 대략 1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자유롭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10만원, 뭐 5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격일로 매일매일 10,000원씩, 20,000원씩 시초가 받으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연하게도 모의 투자하는 방식으로 눈팅을 하시면서 모의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메모지나 이런 거에 적어 두면서 실제로 저희들이 추천한 거를 보시면서 얼마나 수익이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나가는 그런 모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뭐 대박 투자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매일매일 몇 프로의 수익을 소액으로 안전하게 내시는 그런 방입니다. 또 제가 강조하는 게 무채팅이다 보니까 일부러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채팅을 못하게. 그래서 무리한 리딩이나 뭐 펀드 가입이나 멤버십 가입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무채팅 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오전 9시 기준으로 분석한 몇 개의 코인들 시초가를 그냥 안내드려요. 안내드리고 나서 당일 승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뭐 이렇게 하트 표시나 엄지 표시 정도 해주시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물론 해주시지 않는 무뚝뚝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여기 좀 살펴보면 뭐 예를 들면 최근 거 보면 10월 1일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저희들이 펌프펀, 그 다음에 드리프트, 그 다음에 블러 이렇게 해드렸는데 바로 예를 들면 펌프펀 같은 경우에 수익이 10% 이상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 수익 4% 정도 났고, 이때 이제 블러는 홀딩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3일도 있고 뭐 계속 이렇죠. 10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게임 빌드, 요거를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6% 정도 수익이 이상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3일 날 같은 경우에 요 플루이드, 그 다음에 IOST 요거를 추천드려서 지금 보면은 IOST 4% 정도 났고요. 이상. 그 다음에 플루이드도 3% 이상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뭐 작게는 1개일 때도 있고 많을 때는 한 3개까지도 추천을 해드리면 10,000원에서 보통 몇만 원, 뭐 10만 원 단위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은 100만 원이에요. 그분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100만 원, 또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가장 큰 금액은 100만 원이었는데 대다수는 10,000원에서 약 10만 원, 20만 원 사이로 그렇게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재미나게 소소한 어떤 수익을 보는 그런 투자방이고요. 마치 로또를 사듯이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다소간의 다른 방식의 투자보다는 안전하다는 점 여러분들도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코인 시초방 신청을 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피터 틸의 트럼프의 피터 틸. 예, 아유, 줄을 잘못 쳤네. 자, 여러분들. 트럼프 1.0이 뭐예요? 지난번에 트럼프 집권 1기죠. 지금은 보통 트럼프 2.0이라고 해서 2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기와 2기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누구는 수십 가지,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얘기해요.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차이는 피터 틸이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별명이 뭐냐면 그림자 대통령이에요. 그림자 대통령이라는 건 뭐예요? 트럼프를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터 틸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죠. 그리고 트럼피니즘의 창시자입니다. 이게 트럼피니즘조차가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니고요. 피터 틸이 만든 거예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피터 틸이 다 설계하고 기획한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스승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옆에서 돈을 버는 거죠. 막 코인 사업하면서 피터 틸이 가르쳐준 대로. 자, 그랬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를 디지털 세계로 재편하려고 하는 철학과 세계관을 가진 철학자예요. 기업가인 동시에 이 사람은 독특한 게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와 미국에 대한 자기 나름의 철학과 세계관을 가진 기업가예요. 그래서 단순히 기업 활동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때 트럼프를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터 틸이 중요한 게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옛날 소련과 미국의 관계와 같은 신냉전으로 분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립을 하되 타협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살 수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누가? 피터 틸이. 예. 중국을 이겨서 완전히 족속시키지 않으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마가는 실패한다라고 보는 게 피터 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호전적이에요. 예, 되게 강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틸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요약을 하면 디지털 세계 블록체인으로, 이건 자기가 한 말이에요. 피터 틸 스스로가 책이나 인터뷰나 이런 데서 한 말이에요. 디지털 월드, 디지털 세계 블록체인으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중국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킨다예요. 피터 틸이 가지고 있는 세계 전략의 기본은. 그럼 피터 틸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아왔길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페이팔 창립자입니다. 페이팔 세계 최초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피터 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걸 팔면서 엄청난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지금의 실리콘밸리나 미국의 메인 주류들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투자를 해요. 다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의 초기에 대표 투자자였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SNS라고 하는 디지털 미디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죠? 미디어에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미래는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라는, 지금은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말을 피터 틸이 직접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이걸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X를 살 때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미디어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 그러면서 나는 X를 산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 스페이스 SNS로 만들겠다는 이제 포부를 얘기를 하죠. 그게 다 피터 틸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도 관여를 해요. 피터 틸은 일론 머스크랑 이걸 공유하고 있는데 인류가 지구만 남아있어서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피터 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미국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하면 안 돼요. 그 역할을 미국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처음 만들 때 관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투자를 했고요. 아주 유명한 직장 구하는 그 네트워크죠. 링크드인, 여기에도 관여를 해서 컨설팅하고 투자를 하고, 또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사람 다 알죠. 음악 산업을 거의 지배하고 있는 스포티파이도 초기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에어앤비, 여기도 초기 투자를 해서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요즘은 전쟁을 누가 한다? 조금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면 팔란티어가 모든 전쟁에 관여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빅데이터 기업이죠. 팔란티어를 알렉산더 카프와 함께 공동 창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별명을 얻느냐? 지금 현재는 그림자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냥 꼭두각시다 라는 식으로 보통 워싱턴 정가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피터 틸이 제가 간략하게 요약했지만 이런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세계관이나 기술에 대한 관점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속에서 미국과 세계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인류는 이렇게 가야 된다. 라는 거를 완성한 거예요. 완성했는데 대부분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 그 CEO들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피터 틸은 되게 특이하게도 탈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를 증오해요. 자유주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가진 게 피터 틸인데 피터 틸은 그래서 되게 실리콘밸리에서는 소수였죠. 처음에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당선시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1.0과 2.0의 차이는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피터 틸이에요. 트럼프 1기 때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모든 일들을 피터 틸이 재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서 가르쳐줘요. 대표적인 게 암호화폐는 사기야. 저런 거를 하는 놈들은 다 감옥으로 보내야 돼. 이랬던 사람이 몇 년 만에 피터 틸이 가르쳐준 대로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거야.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거야. 이렇게 변화시킨 게 피터 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피터 틸과 트럼프의 다리는 바로 부통령 제이디 벤스예요. 얘는 피터 틸이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피터 틸 빨리 만드느라고 죄송합니다. 피터 틸이 발굴하고 키워서 트럼프에게 붙여줬죠. 그래서 트럼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오른팔로 트럼프가 쓰고 있는데 제이디 펜스를 되게 신뢰하고 현재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피터 틸과 트럼프가 이제는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안 만나고 제이디 벤스를 통해서 피터 틸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피터 틸이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미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우리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관련된 것만 몇 가지 살펴볼게요. 피터 틸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처럼 기획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게 트럼프가 기획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기획한 게 아니고요. 피터 틸이 지금과 같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으로 기획하고 설계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 국채 기반의 암호화폐를 만들자. 요걸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기획을 한 최초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설계를 한 거예요. 즉 뭐냐면 채권을 안 사잖아요. 중국이나 일본도 영국도 예전만큼 많이 사지 못해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주는 데가 없으니까 어때요? 부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채 기반으로 하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그 전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들이 국채를 사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국채 문제야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만들어 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 미국이 더 이상 부채 늪에 빠지지 않는 그런 항구적인 중장기적인 솔루션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기획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피터 틸이.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아주 충실하게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니어스 법안 만들고 있고 올해 안에 클래러티 법안 지금 통과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죠. 대신 지금 샷다운이 돼서 그게 잠깐 멈추고 있는데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올드한 금융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RWA 플러스 블록체인. 여러분들 RWA가 뭔지 알죠? 리얼 월드 어셋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구매하고 융통할 수 있는 유통시킬 수 있는 토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토큰으로 바꾸고 주식도 토큰으로 바꾸고 이 국채를 가지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만들듯이 국채도 토큰으로 만들고 그렇죠? 금도 토큰으로 만들고 은도 토큰으로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의 이 사업 비즈니스 그 지적 저작권 이런 것도 토큰으로 만드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을 토큰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RWA 기획하고 설계한 게 피터 틸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갈 거다. RWA와 블록체인을 결합시켜서 기존의 금융자본주의 금융을 바꿔야 된다라고 기획하고 설계한 게 피터 틸이에요. 우리는 지금 쉽게 정리해서 얘기하지만 천재적인 거죠.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피터 틸이 이거를 마치 에디슨이 정부를 발명한 것처럼 이런 거를 발명한 거예요. 페이팔이나 페이먼트 이런 거 해보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미국과 세상을 이런 식으로 내가 개조시켜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블록체인의 토큰으로 만든다. 이게 피터 틸이 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를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고 보관되고 유통될 수 있는 토큰으로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라서 요즘 얼마 전에 JP 모건 월가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사기라고 얘기했던 몇 달 전만 해도 JP 모건이 요거를 따라해서 슬로건을 만들었죠.
모든 금융을 이더리움에 얻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피터 틸이 구상하고 있는 그 세계관,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한다. 두 번째, 전 세계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와 전 세계 금융을 RWA, 토큰, 블록체인에서 움직이는 토큰 경제로 만들겠다. 즉 금융 자본주의가 아니라 블록체인 자본주의로 만들겠다. 라고 설계하고 기획한 사람이 바로 피터 틸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정말 눈부실 정도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회가. 예, 그 부분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팅을 하지 않는 무료 코인 시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은 뭐 대박 투자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매일매일 몇 프로의 수익을 소액으로 안전하게 내시는 그런 방입니다. 또 제가 강조하는 게 무채팅이다 보니까 일부러 저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채팅을 못하게. 그래서 무리한 리딩이나 뭐 펀드 가입이나 멤버십 가입 같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무채팅 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오전 9시 기준으로 분석한 몇 개의 코인들 시초가를 그냥 안내드려요. 안내드리고 나서 당일 승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뭐 이렇게 하트 표시나 엄지 표시 정도 해주시는 거고요. 그것조차도 물론 해주시지 않는 무뚝뚝한 분들도 계시죠.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재미나게 소소한 어떤 수익을 보는 그런 투자방이고요. 마치 로또를 사듯이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고 다소간의 다른 방식의 투자보다는 안전하다는 점 여러분들도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코인 시초방 신청을 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무료 코인 시초방 신청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SBR의 숨은 기획자예요. SBR이 뭡니까? 아유, 영어라 좀 그런데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스트래터직, 비트코인, 리저브드 이게 뭡니까? 스트래터직,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누가? 국가가. 일단은 여기선 국가입니다. SBR. 요게 이제 SBR이에요. 요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누가? 피터 틸이. 기가 막히죠. 다 욕할 때. 자, 이러면 대표적으로 루미스 버반이라고 있어요. 루미스 버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상원의원인데 루미스 버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 몇 개를 사서 비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인상돼서 한 10년, 15년, 20년 안에 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SBR을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피터 틸이 있어요. 피터 틸을 중심으로 한 페이팔 마피아가 다 오랫동안 이분을 가리키고 지지하고 이제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디아 루미스가 중심이 돼서 공화당, 민주당에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의원들이 SBR을 적극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막 회의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최소한 늦어도 트럼프 임기 내는 SBR이 될 겁니다. 미국이나 미국에 준하는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격들이 뛸지. 적어도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으시다면 적어도 이거는 보시고 그만두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거 SBR, 미국과 그다음에 중동이나 이런 데 주요 국부 펀드들이 그다음에 캐나다의 그 큰 펀드가 국부 펀드가 SBR을 하는 모습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만두시더라도 왜? 이때 제가 아는 한, 그 다음에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이때 가격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겁니다. 주요 암호화폐들이. 어쨌든 그렇고요. 그랬을 때 이 피터 틸은 두 가지 루트를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채권과 부채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한다. 이게 하나의 트랙이고. 근데 보십시오. 이러다 보면 기업들이 막 발행하겠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면 시중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이럴 때 뭐냐? SBR이 필요하다. 뭐냐? 국가가 혹은 기업이, 이제 기업은 DAT예요.
국가가 하는 건 SBR이고 기업이 하는 건 DAT. 그러니까 기업이 자신들의 재무적인 그 수단을 활용해서 암호화폐를 비축하는 걸 DAT라고 하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 계속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지하겠어요? 뭐로? 미국 채권만으로 해치가 안 돼요. 암호화폐로 해치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일단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XA다 뭐 이런 걸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피터 틸의 생각은 투 트랙인 거죠. 한편으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인플레이션 되는 거는 SBI가 뒤에 해치한다. 이게 투 트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기획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미. 사실은 피터 틸은 진짜 제대로 된 메인스트림 주류 시장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거기서 꼭두가시 역할을 하는 거고 사실 피터 틸의 이런 기획과 발명 저는 발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발명과 기획과 설계와 그거를 트럼프라고 하는 정치가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밀어붙인 이런 게 없었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존재했겠지만 지금처럼 주식시장과 거의 어깨를 겨룰 만큼의 주류 자산시장이 됐을 리가 없어요. 지금은 보십시오. 국가도 월가도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4,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예, 암호화폐 역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뭐 좋건 나쁘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러하듯이 이게 피터 틸 생각이에요. 제조업을 부활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과 블록체인 금융은 새로운 노동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탈락시킨다고요. 노동 자체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해외 도망간 생산 기지를 다 미국 국내로 리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피터 틸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땅값이 비싸요. 그다음에 임금이 이미 높아요.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중국과 미국의 생산 지수가 5대 1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100원의 돈을 들여가 똑같은 가격을 갖는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1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똑같은 물건을 만들래도 5배가 들어요. 관세 100%? 힘들죠. 하지만 중국은 버틸 수 있어요. 왜? 미국이 관세 500% 정도는 때려야 중국 제조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관세 500% 때린다고 쳐봐요. 400%. 그럼 미국이 망해요. 중국은 제조업밖에 망하지 않지만 미국은 나라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도 않는 싸움인데 피터 틸은 이 부분만큼은 영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또 이대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 공급망이 한 3, 40년 동안 무너져 있어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자동차 공장 짓는데 미국에 철강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아나 현대차가 들어갈 때 현대제철 이런 거를 데리고 가잖아요. 왜? 산업 공급망이 안 돼 있으니까.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 높여 미국에 현지 투자를 하고 해도 이게 힘듭니다. 몇십 년이 걸려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트럼프 남아있는 임기 3년 동안 되겠습니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에다를 누르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면서 이민자를 배제해요. 여러분들 미국의 백인 노동자, 흑인 노동자 본토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제조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임금을 못 버텨요. 안 한다고요. 아무리 트럼프가 이 일 하세요라고 호소해도 그냥 내가 굶어 죽으면 노숙자 되면 되지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교대 노동자 미국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요즘 마찬가지잖아요. 그 나라의 달러 기준으로 그 나라의 실질 소득,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불, 2만 5천 불이 넘어가면 8시간 노동하는 8시간에다가 플러스 2, 3시간 일할 수 있는 이런 3교대 노동자를 하려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거는 100년, 200년 자본주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이민자가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민자를 배제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km까지 가려고 악셀에다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의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피터 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되질 않는다. 이게 되면 자본주의가 아니게요. 사회주의계. 정치적인 어떤 압력 때문에 들어가는 척은 하겠죠. 몇 년. 결국에 다시 다 나와요.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4, 50년 노력한다? 그럼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는 이거는 아니다. 피터 틸이 다 옳은 건 아니다. 이건 잘못 보고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피터 틸은 대립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눌러버려서 완전히 노예처럼 만들어야 미국이 다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피터 틸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나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보십시오.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만든 건 뭐예요? 미국이에요.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거는 미국의 달러 패권과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된 거예요. 무역 수지 내주고 경상수지 미국이 내주니까 달러가 전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죠. 미국은 값싼 물건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값싼 물건을 못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를 수출하는 거죠. 미국은 100달러짜리 지폐 하나 만드는데 10센트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장사를 몇십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기축통화국으로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지대와 땅값이 임금이 올라가서 미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제조업을 대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일본으로 갔다가 6.25 전쟁 터지면서 그때 60년대는 70년대 이때 일본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왔다. 그다음에 이게 중국으로 계속 다 몰린 거예요. 이거를 미국이 막지 않았어요. 왜? 중국이 너무 그 역할을 잘해주니까 완전히 키워졌죠.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없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주의가 유지 발전할 수 없어요. 현재 21세기 세계 자본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모순적이게도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없으면 세계 자본주의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날로 몇 년 있다 망해요. 미국이 중국을 죽이는 일은 자살이에요. 자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중국을 이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도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을 죽여갖고 제조업을 다시 뺏어가야 돼? No. 당신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 똑똑한데 돈은 버는 능력은 있지만 세계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형성이 돼서 세계 자본주의 분업 질서가 만들어졌는지를 잘 공부를 안 하거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관이나 성향으로 중국을 미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미워해도 좋아요. 근데 세계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없이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냥 그날로 한 몇 년 있다 망해요.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할게요. hit도류 말만 내세우면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관세 100%? 중국이 힘들어하겠지만 중국 버틸 수 있어요. 아까 봤죠. 제조업 지수가 5대1이라고. 그러면 이론적으로 관세를 400% 때려야 그때부터 중국에 있는 제조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관세 200% 때려도 좀 힘들죠. 아닐 때에 비해서. 근데 버틸 수 있어요. 왜? 미국은 갈 수 없어요. 왜? 미국은 5배가 드는데 비용이. 거길 가겠습니까? 중국에 있는 제조업들이. 그러니까 저는 피터 틸 저보다 1억 배 똑똑한 사람이지만 제조업 부분,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은 세계 자본주의 역사와 분업 구조에 대한 냉철한 통찰이 좀 부족하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긴데. 디지털 블록체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M2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화량이 팬데믹 때를 넘어섰어요. 2023년, 24년 긴축 재정을 하다가 2024년 말부터 지금 돈을 풀고 있으면 엄청난 거품을 일으켰던 팬데믹을 넘어섰어요. 통화량이.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2.2조 달러 정도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연속 금리 인하가 거의 필수적이에요. 9월에 했죠. 10월, 12월. 2번 다 할 것이라고 거의 90% 이상의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 불장의 조건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건 뒤에서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조업 부활 안 된다. 대중국 순위 잘 안 된다. 두 나라 다 망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미치광이 전략으로 일간에서 깨지지 않는 한은 대타협을 할 겁니다. 혹은 스몰 타협이라도 할 거예요. 이거는 갈 때까지 가지 못해요. 둘 다 망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미치광이 전략으로 일간에서 깨져버리면 불장은 6개월 내지 1년 이상 연기되겠죠. 근데 이럴 확률은 거의 지금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봅시다. 이거 보시면 언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정확하게 알게 되세요. 과거에 S&P 500 그걸 보자고. 이게 검은색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지금의 선으로 봤을 때 S&P 500이요. 그래서 예전 건 뭡니까? 닷컴 버블이었죠. 닷컴. 지금은 뭐예요? AI 버블이죠. 지금 현재요. 여기가 지금 현재인데 닷컴 버블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갔어도 바로 이렇게 갔나요? 아니에요. 지금 뭐 AI 버블이 있다 없다 말들이 많지만 닷컴 버블 때처럼 있다 해도 이렇게 간다고요. 이 기간이 1년에서 1.5년이다. 이거를 지금으로 봤을 때 최소한 1년 내지 1.5년은 버틴다는 거예요. 거품이. 빨리 그렇게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자꾸 뭐 이 AI 버블 그러면서 불장이 안 올 거다만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 이 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불장은 온다. 이게 이렇게 꺼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ISM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사업 지수예요. 비즈니스 지수, 사업 지수. 경기가 얼마나 사업 차원에서 본 거예요. 2019년도부터 지금 흰색이에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여기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알트코인,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 지수로
이더리움 지수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트코인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 보십시오. 노란색이에요. 따라가고 있죠. 신기하게 알트코인은 ISM 지수를 따라갑니다. 지금 몇 년 동안 따라가요. 희한한 거죠. 지금 ISM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와 있죠. 그럼 아마도 따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M 이 경기 비즈니스 지수를 볼게요. 이게 검은색이에요. 여기 기간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4-year sine curve.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4년 만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순환이 4년 텀을 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선거 이기려니까 돈 풀고 그다음에 문제 생기고 거품 생기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커브가 이렇게 4년마다 생겨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ISM 지수랑 거의 일치하죠. 검은 게 ISM 지수, 경기 지수고 이 빨간 게 그 순환 지수인데 봐요. 거의 4년 기준으로 딱딱 맞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만 달라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만 안 가고 있습니다. 왜 안 갔느냐? 2021년, 22년에 팬데믹 때 돈을 너무 많이 썼죠. 그 다음에 이번 3반기 때요. 미국의 채무 한계가 이미 꽉 차서 상반기에 채권을 발행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지 못했다고요. 요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은 풀렸습니다. 그래서 5조 달러 상환됐어요. 그래서 5조 정도는 충분히 지금 풀 수 있는 지금 트럼프가 그거를 중간선거 대비해서 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선거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대비해서 재정을 세이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부나 이런 데서. 근데 재무부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무부 통장을 좀 비우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갑자기. 이런 이유 때문에 늘려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를 원래 4년이었잖아요. 5년으로 연장한다면 요런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랑 맞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경기의 최고점은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계산하면 언제냐? 26년 2분기예요. 2026년 2분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순환, 뭐 통화량 풀린 거, 그다음에 이자 계속 앞으로 올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2번, 내년에 3번 이거 하는 거 막 이런 거 예상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지수를 해서 도입을 해보니 경기 순환의 그동안의 사이클을 봤을 때 최고점을 이룰 때가 언제다? 내년 2분기다. 4월, 5월, 6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쥐고 계시잖아요. 그 가격이 언제쯤 제일 폭발을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암호화폐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내가 이거를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암호화폐를 단돈 1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이라도 1억이라도 10억이라도 갖고 있다 그러면 언제쯤 이익을 보면서 빠져나와야 되냐면은 4, 5, 6이니까 어떻습니까? 늦게는 한 4월. 너무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2, 3, 4월. 그래서 결국에 익절의 타이밍은 언제다? 나 심장마비 올 것 같아. 빠르다면 2월, 3월. 아, 나 괜찮아. 나 여유 있어. 4월. 요때 가야 됩니다. 요때 익절을 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어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만큼은 맞습니다. 왜? 4, 5, 6이 이번 사이클의 최고 불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불장은 언제부터 본격화될 거냐?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도 신이 아니라 못 맞춥니다. 큰 고래 지갑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틀려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이 형성된 가격은 고래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좀 비싸다고 부르는. 그래서 지금 막 개미 털기 하고 있잖아요. 별의별 수단에 대해서 막 빨리 팔려고 하는 거죠. 싸게 살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다 떠나서 언제 시작하건 최정점은 내년 4, 5, 6월이다. 그럼 그 전에 우리는 빠져나온다. 근데 왜 다 빠져나와요? 다 팔아도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다 팔아도 돼요. 왜? 내년 하반기에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이 옵니다. 혹은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도 올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면 얘기가 너무 긴데 예를 들면 월가의 트레이더들 75%가 내년 하반기에 이자가 2%까지 떨어진대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왜 2%로 떨어질까요? 그 얘기는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는 거예요. 경제가 박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때 팔고 나가서 이익을 보고 나간 다음에 어때요?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 때 어때요? 엄청 떨어지겠죠. 자산시장에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요때
이익을 내가 충분히 봤다 그러면 괜히 내가 더 보고 싶어 그러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해서 요 4, 5, 6월이 불장의 최정점이다라는 부분 다시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알려드렸어요. 약속드린 것처럼 같이 공유하시면서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코인 시초한 신청을 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무료 코인 시초한 신청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